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이니까 이제 국정원이 주도를 한 건데 네, 사실은 검찰도 그 못지않은 지금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 텐데 1심, 2심 판결문만 잘 읽어봐도 네,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게 무슨 뭐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야, 저는 진짜 다시 물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는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출입경 기록을 조작했다든가 그렇죠. 그죠? 네, 그것도 사실은 그때 깜짝 놀랐던 일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놓고 보니까 법원에서도 하나하나 이런 국가기관들의 네, 이런 조작을 다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이 검찰의 책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저는 이 사건은 검찰이 초창기에는 책임이 국정원이 더 컸는데 예.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검찰의 책임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초창기에 국정원이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온 것을 검찰이 잘 몰랐거나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국정원한테 굉장히 무게중심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수사한 거를 검사가 만약에 불기소하려면 국정원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원이 동의 안 하면 검사가 불기소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만들어 오면 검찰은 거의 기계적으로 기소를 하는 구조라서 초창기에는 검찰의 책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중간 이후에 그러니까 여동생 유가려가 검사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다 거짓말했어요. 오빠는 간첩이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검사였던 이시원 검사,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네가 이러면 우리가 너 도와줄 수 없다. 우리가 니네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그 진실을 말하는 걸 다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검사는 사건 조작에 가담하기 시작한, 적어도 이때부터는 공범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증거들이, 중국 문서들이 조작돼서 이제 법원에 하나씩 증거를 제출할 때 계속 법원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공문이 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은 거다, 뭐 이러면서 거짓말을 계속해요. 그래놓고 우리가 받은 공문이 존재하는데 그 공문을 증거로 내겠다라고 하고 다음번에 조작된 증거를 또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았는지 국정원 직원이, 이제 이 사건으로 수사받아서 재판을 받던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공판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나만 기소하냐? 이거는 검사가 공소권 남용한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검사들의 책임이 점점 커지고 국정원 직원들도 검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더 결정판은 이런 증거 조작이 걸리니까 검찰이 유우성을 보복 기소를 합니다. 네. 이게 간첩 사건 말고 별도로 유우성이 예전에 기소유예 받은 게 있으니까 검찰이 네. 한번 봐준 사건이 있거든요. 봐준 이유는 너무 명백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봐준 사건인데, 그 봐준 사건을 갑자기 들고 와서 수사를 개시하더니 기소를 해버립니다. 이때부터는 검찰의 단독 범행이죠. 공소권 남용이라고. 그래서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돼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것이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거의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소권 남용 인정됐을 때 그 일본에 있는 학자가 저한테 판결문 좀 보내달라고,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판결문도 보내드렸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는 다 실려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검찰이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훨씬 더 책임이 큰, 사실상 공범을 넘어서서 주도적인 역할까지 해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그 조작 증거들이 보면 그 당시 언론에도 뭐 많이 나왔지만 이제 뭐 출입경 기록, 네. 그죠? 중국과 북한을 그렇죠. 오갔다는. 네, 그다음에 그 화려시 공항구의 뭐 회신 공문, 또 그다음에 어디 그 검문소, 네, 네, 검문소에 또 뭐 답변서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 뭐 또 추가로 또 출입경 기록, 맞아요, 뭐 맞아요. 영사가 네. 또 그 허위로 네, 형사 확인서. 확인서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검찰은 어느 단계부터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나요? 아니면 끝까지 모른 상태에서 국정원 주장만 믿고 그냥 같이 간 건가요? 검찰은 처음부터 알았다라고 저는 보고 처음부터? 있습니다. 위조된 중간 단계도 아니고? 네, 증거가 네. 위조됐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은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의 결론도
검찰이 이것을 몰랐을 수 없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이거 알았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왜 그러냐면요. 그 출입경 기록의 그 내용을 바꿔서 지금 위조해서 낸 거잖아요. 자기들한테 그 유우성이 진짜 간첩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수사 초기에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출입경 기록이 있었어요. 검찰과 국정원에.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입수하다 보니까 증거를 못 내고 그냥 들고만 있었던 컴퓨터 출력 화면 같은 게 있었거든요. 발급 사람도 없고 막. 근데 그걸 미리 봐서 알고 있었어요. 검사들도. 그런데 그 내용과 다른 출입경 기록을 가지고 온 거죠. 국정원이. 내용이 달라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달라진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기록 오류 아니냐? 혹시 아니면 니들 이거 저기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국정원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오히려 법정에 내면서 이건 우리가 저기 공식적으로 입수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그 중국 그 공무원들이 이거 위조됐다라고 우리한테 인터뷰해준 영상을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긴 한데 그 영상을 법정에서 틀었어요. 비공개 재판인데 제가 거기서 틀어서 이거 봐라 중국 공무원들이 당신 검사가 낸 증거 위조됐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그 다음번에 위조된 증거를 또 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알았지만 이거 되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백날 떠들어봤자 자기네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 공신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1, 2, 3심 판결문에 다 기록이 돼 있죠. 어느 정도? 거의 기록이 돼 있고 이 증거 조작 관련된 내용은 유우성 사건 기록에는 판결문에는 잘 기록돼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밝혀진 이후로 증거를 철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거 판단을 판결문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근데 그 얘기가 곧 이제 간접적으로는 결국 증거가 이게 조작됐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대신에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에는 이 얘기가 이제 상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판결문에는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떤 공문들을 주고 받았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본 사건 유우성 사건에서는 그렇게 검찰이 이제 참패를 한 거고 국정원과 검찰이 그게 대법원 판결이 2015년에 확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네, 그것이 또 2021년에 대법원이 대법원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공소권 남용, 그래서 직권 남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직권 남용이 돼야죠. 그래서 공소 취소, 공소 기각, 공소 기각이 되는 그런. 야,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이 정도면